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혜민입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게 한 달이 참 좀 한 2달 만에 찍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긴 한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또 휴가 갔다 오시고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런가 봐요.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대표님, 전무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전무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원자재 관련 얘기 이런 거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 12월 달에 이제 제일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좀 중요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시진핑이 사우디 방문해가지고 이제 빈살만이랑 같이 만나고 했었던 게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단순히 방문한 거 이외에도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목으로 이제 달러 없이 원유 거래 가능할까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죠. 네. 하루에 이제 1000만 배럴 이상 수입하는 나라고, 사우디에서 수출하는 원유의 4분의 1을 구매하는 이제 아주 큰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원유를 살 때 위안화로 좀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식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기사는 보면 이제 올해 3월 달에 나오는 기사인데, 그때도 보면 이제 사우디에서 위안화 결제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은 못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보면 이제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있죠. 밀접하게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1971년에 이제 근본 이자를 갖다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가치를 유지시킬까라고 나왔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사우디는 사우디 원유를 살려고 그러면 이제 미 달러 말고는 이제 안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서 이제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사우디의 안보를 대신 미국이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잘 맞으니까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가스 유전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제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죠. 굳이 사우디가 없어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더 네. 이상 옛날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우디나 이제 중동 원유가 절실했기 때문에 중동에 가서 전 세계 이제 경찰 노릇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유도 충분히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쪽에 괜히 가가지고 돈 쓰고 골치 아픈 데 껴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보면 이제 이스탄불에서 철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쪽에 좀 관여를 안 하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사우디는 좀 불안하게 시작했네요. 안보를 갖다가 미국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좀씩 발 빼는 모습도 보이지. 또 이란도 하고도 사우디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또 거기도 이제 핵 제재 완화시켜준다고 그러지. 이러니까 이제 사우디로서는 이제 불만이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뭐가 한 방에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이런 얘기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탑2로 이제 G2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위안화로서 이제 좀 독립성을 좀 가지고 싶은 거죠. 이제 기축통화로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매겨볼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물건 살 때 위안화로 좀 결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위안화가 좀 더 많은 국가들에서 보유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기축통화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대1로 같은 거 하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광물 수입할 때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슬슬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런 좀 계속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은 사우디에서 앞으로 위안을 받고 이걸 팔까라는 이제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사가 높아지는 거죠. 예. 뉴스를 봤더니 뭐 중국 시진핑이 뭐 핵기술을 뭐 사우디에 전수해주겠다. 네.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서로의 또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루어지기는 근데 그럴 것 아무래도 같으세요, 근데? 어렵겠죠?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은. 혼나겠죠. 네. 큰일 나겠죠. 쉽게 할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가서 했던 게 원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쵸? 네옴시티 관련해서 무슨 5G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 이런 것까지 계약을 다 하고 온 거라서 굉장히 큰 거래였던 방한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바이든은 이제 증산해 주세요 갔더니 감산 맞고 가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가서 주먹 인사만 주먹 하고 인사하고 오고 여기는 가가지고 돈 빵빵 쓰기로 하고 오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었죠 네. 이때. 근데 결국은 사우디가 안 하는 걸로 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당분간은 사실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뭐 사우디가 진짜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뭐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도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국한테 좀 좀 관심을 좀 보여주려고. 보여. 더. 네. 아니면 좀 협박 아니면 좀 관심을 표명하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사실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당장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못하겠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은 뭐 계속 이렇게 틀어진다면은 뭐 나중에 뭐 또 고려를 해볼 전혀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확 빠지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예. 일단 러시아랑 이제 중국이랑은 결제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위안화로 네. 예, 어쩔 수 없이 네. 달러를 못 쓰게 해서 상황이 네. 예, 못 쓰게 됐으니까. 해서 예,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차이나는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유가 선물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자기네 나랑 그걸 쓰니까 네. 사우디한테도 거기서 결제하는 거는 상하이 선물거래소니까 위안화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위안화로 받아가라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받는 동시에 바로 판대요. 달러. 그래서 결국 달러랑 똑같다 받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그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예. 미국 원유 관련된 네, 이야기네요. 두 번째 뉴스도 원유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건데 이제 그 미국 비축유 판매한 거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한 요번에 팔아가지고 한 40억 불 정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발발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그때 이제 인플레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비축유를 팔아가지고 일단 인플레도 잡고 유가도 안정시키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었죠. 그래서 네. 3월 달부터 이제 그 비축유를 방출을 하기 시작했었고 이제 요번 달로 이제 이게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그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판 게 보면은 한 2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 네. 방출한 양이. 그다음에 이제 판매 평균 가격이 한 96불에 이제 팔았거든요. 잘 팔았네요. 네. 지금 한 20불 낮잖아요. 보면 지금 한 그렇죠. 70불대 후반 정도 되니까 네. 한 20불씩 해가지고 한 2억 배럴 정도 했으면은 한 40억 불 정도 이제 현시가 대비 높게 이제 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유가 낮춰가지고 인플레 잡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이걸 높은 가격에 팔았으니까 뭐 돈도 체험 없나요 이제? 아니요. 그래서 아직 안 아직 아닌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비축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근데 올 초에는 한 6억 배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방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방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성공적인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다시 채워넣기 시작하면은 네. 또 다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당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지긴 했지만은 이게 보면은 비축유라는 게 위급할 때를 대비하기 그렇죠. 위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원유를 갖다가 자체 생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이제 비축이 필요하고 유사시에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티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6억 배럴이나 7억 배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유사시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축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셰일에서 하면 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사실 비축률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 뭐 당장 이걸 갖다가 뭐 요번 달로 끝내고 뭐 내년부터 다시 비축을 한다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그래서 당장은 이제 하진 않을 건데 보면은 그래도 가격이 나중에 낮아지면은 좀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한 70불 정도 되면은 70불 아래로 빠지면은 이제 비축유를 다시 이제 구매하는 걸 갖다가 고려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한 70불 정도가 유가에 그래도 저지선이 좀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얼마 전에 한 71불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한 70불대 후반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70불 밑으로는 만약에 빠진다면은 또 비축률을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가격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봤었을 때는 뭐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때 한 3월달에 했었을 때는 뭐 시장 개입이니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보면서 시장 개입이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잘한 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0불 때 팔았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뭐 여기는 뭐 돈 버나 안 버나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뭐 음.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뽑아봤는데요. 뭐 한국도 요즘에 보면은 집값 하락 맨날 신문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어디가 얼마 빠졌다, 어디가 얼마 빠졌다, 뭐 이렇게 뭐 계속 뉴스에도 나오는데 미국도 요즘 집값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뭐 빠지는 요인은 다 똑같습니다. 금리 관련된 요인 때문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그때 서브프라임이 보면은 그 금융위기에 어느 정도 단초를 많이 작용을 했었던 거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값 빠지면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그게 경매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집값이 폭락하고 뭐 집에 뭐 경매 때문에 쫓겨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요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집값이 더 빠지면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요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요인을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은 미국 주택 가격이 한 30%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 빠졌었는데 30% 빠져가지고 보면은 이제 모기지 잔고보다도 더 밑으로 빠진 가구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1,100만 가구 정도가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 대부분 이제 경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쫓겨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경기 침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었죠. 근데 요번에는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던 게 뭐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예전에는 대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닌자라고라는 상품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no income, no job. 이어도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어도 대출해준다. 뭐 이런 상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거의 이자 안 내다가 좀 지나면 이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품도 있고, 뭐 이랬었었는데 한번 딘 다음에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런 상품들이 뭐 그러니까 신용도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상품 자체도 아주 리스키한 상품은 이제 취급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상품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받는 사람 등급도 760 기준으로 봤었을 때 스코어 760 이상이 되는 사람이 과거에는 한 25%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60%, 70%가 그정 7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받는 사람도 건전한 사람들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걸 못 갚아가지고 뭐 갑자기 경매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이 증가한 거, 그러니까 모기지가 증가한 게 2007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15% 증가했는데 자산 가격은 2007년 대비 한 13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는 한 15% 증가했는데 자산 가치는 한 130% 올라갔으니까 애지간히 빠져도 네. 뭐 그 대출 받은 거 수준으로 빠지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빠지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반토막 나야지 그 정도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값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것 때문에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고 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CPI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주택 관련된 그 팩터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빠지고 뭐 그 임대료도 이제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에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또 한 3% 초반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이런 팩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집값 빠지는 거는 왔었을 때 이제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나 이제 뭐 이런 위기를 그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좀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주택 가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집값이 좀 하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또 뭐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이것 때문에 올 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봤을 때 물론 뭐 집 갖고 있는 사람이나 뭐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래도 뭐 나라가 뭐 흔들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금융위기 때랑 다르다. 네. 다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에도 되게 잠잠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네. 그렇진 어제도 장난 않았네요. 아니더라고요. 네. 시장은 계속 난리더라고요. 다음은 좀 강 대표님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미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밑에 그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네. 12월 FOMC 전후에 나왔던 기사가 아닐까 네, 짐작이 맞아요. 가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딱 그 왼쪽 그림은 이제 그 CPI 7.1 나오면서 주가 폭등할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를 밑돌아서 괜찮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파월, 잡혔다. 잡혔다. 그다음에 파월도 비둘기적인 코멘트 하고 뒤에 여기 브루킹스 연구소 가서 했던 네. 그러면서 손가락 올리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이제 FOMC 열어서는 50pp까지는 괜찮았는데 말로 완전 이제 끝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에서 위로 많이 올려서 내년에도 거의 이제 원래는 25, 25 두 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70, 20, 50, 25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쪽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에 게 I don't believe you라고 써있던 이유가 뭐냐면 네. 페드 퓨처스나 금리 커브들, 선물들은 아무도 안 따라 올라갔어요. 네. 점도표만 지금 네, 점도표는 찍히기를. 위로 막 올리고 근데 시장은 다 아니야 이건 침체야 그리고 오히려 바닥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페드가 찍어놓은 거랑 그 다음에 페드 퓨처스랑은 거의 한 75bp 이상 차이가 나요. 페드 퓨처스가 CME에서 제공하는 네. 페드 와치 말씀. 그래서 지금 신문 뭐 매번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다, 뭐 25%다, 뭐 25bp 올라갈 확률 25%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에서 나오고 있는 임플라이된 레이트를 그냥 확률상 곱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미 너는 못 올려 네. 이러고 있는 거고 페드는 난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이랑 끝까지 싸울 거야. 그랬더니 시장은 나는 너를 못 믿겠어. 너 올릴 때도 이제 끝까지 인플레이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한 번에 75, 75 막 이렇게 올리니까 어이가 없었는데 배신감도 배신감이고 잘 못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만 보고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후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하반기에 침체 와서 너는 100bp, 100bp, 75씩 내릴지도 몰라. 뭐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길지 아니면은 파월이 이길지는 또 지나봐야겠죠. 그리고 페드 퓨처스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에릭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페드 퓨처스가 미래의 그거인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 네. 시장이 항상 맞는 적은 그런 선물이 미래가 이제 현재로 왔을 때 딱 맞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현재 자체의 시장 자체는 이제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못할 거라는 쪽, 그 다음에 침체 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뉴스였고요. 그래서 결국 FOMC죠, 뭐, 그죠? 다음 FOMC가 2월 달인 이해 것 있죠.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궁금해지네요. 근데 어떻게 될지. 25를 할지 50을 할지 할지,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네. 네, 그 코로나죠, 뭐, 그 중국 재봉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숏텀 내에 바뀌는 거를 쫙 보여준 뉴스를 세 개를 다 모아본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11월 26일, 10일, 27일. 26일 날은 폭스콘에 저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코로나 퍼진다고 다 집에 가라 그러고 막 문 닫고 막 봉쇄하고 재봉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26일이었는데 10일 날 열흘밖에 안 지났잖아요. 열흘 지났는데 이제 백지 시위? 그래서 하얀색 아무것도 안 써놓고 시위 들고 나간 거 이때 하고 나더니 분위기 이상한데 이러더니 다 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버리는 게 발표되는 게 이제 26일, 27일. 그러면서 갑자기 또 분위기는 확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다 코로나로 이제 쓰러지고. 그 뉴스 보니까 막 길거리에서 링거 맞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한번 넘어갈 때 네. 화장장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하고 있었고 있었죠. 미국도 감히 뉴욕에서 막 길거리에 시체가 있다 그러고 막 그 다음에 그런 게 처리가 안 있었죠. 된다 그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가 좀 많으니까 저 상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백지 시위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까. 근데 이제 이 뉴스 위에 제목 뉴스가 이제 위에 두 줄만 제가 가져온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딴 나라 여행 가고 코로나 풀렸으니까 그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계속 퍼져가지고 병원이 부족할 거야 무서워 나 그래서 타이레놀 사서 집에 오히려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안 나가는 거죠. 스스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염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발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되는 거,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뉴스가 이제 두 번째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단은 백신이 물백신 분위기잖아요. 네. 일단은 mRNA 아니니까 뭐 독일 사람들은 그 파이자 거 들어간다고 하지만 바이오엔텍이 독일 회사라서 독일 받으라 미국 거 아니다 뭐 이러는 느낌인데 뭐 그렇다고 한들 파이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핵심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그냥 집단 면역 생기면서 넘어가지면 미국이나 우리처럼 지금은 솔직히 저희들 뭐 마스크는 쓰고는 있지만 걸려도 죽진 않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 네, 인식이. 네, 인식이 걸려도 안 죽는 거니까 뭐 괜찮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건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바뀔까? 근데 이제 이게 바뀌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내년에도 정말 주식도 어렵고 다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긍정회로 돌리면 중국이 괜찮을 거야 네. 라고 긍정회로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BOJ. 네, BOJ 뉴스가 있었죠. 네. 예, 그 YCC라 그래서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0.25 이상 올라가는 0.25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 가격이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 BOJ에서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네. 말인가요? 거죠.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일드 커브 쭉 기간별 일드 커브예요. 텀 스트럭처라고 불리우는데 밑에 줄이 만기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이제 금리예요. 그래서 원래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팅하게 생겨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중간에 퍽 들어갔죠. 왜냐하면 0.25에 계속 사주니까 거기만 0.25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도 올라가고 앞쪽도 올라갔는데 거기 것만 계속 10년짜리만 사주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0bp로 올려가지고 위로 올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림은 없는데 이제 그 이후가
그러니까 수합이라 그래서 이제 채권 말고 10년짜리 수합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자율 수합이. 근데 이자율 수합은 이때 50으로 올렸더니 75, 80으로 거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도 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예전엔 25에 멈춰져 있었는데 50으로 바꿔줬더니 50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 사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또 시장 금리는 위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여기처럼. 바뀐 게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게 바뀐 게 없어. 미국만 조금 이렇게 미국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거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은행이 실제로 국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50% 이상을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발행한 거에. 네. 그러니까 아무런 크라이시스가 없는 거죠. 재정 적자 계속 나도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계속 사는 거잖아요. 정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사고 받쳐주고 있네요. 받쳐주고. 정보를. 거기다가 금리가 0이잖아요. 네. 어차피 나중에 만기될 때 또 0으로 발행하면 네. 본전이잖아요. 그냥 발행하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자도 안 주니까 오히려 네거티브 금리였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파지티브로 이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굉장히 이슈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이자율보다 환율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따른 환율. 그래서 이거 발표되면서 실제로 이제 150엔 갔던 게 130엔대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네. 20엔이. 그래서 아까 유가도 뭐 그랬지만 일본도 대빵 잘한 거죠. 150엔대 개입했잖아요. 엄청. 그렇죠. 거기서 예화를 열심히 사가지고 지금 이거 딱 발표하면서 130에 지금 털어도 영향이 있었죠. 또 돈을 잘 번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상 밖으로 이제 왜 지금 했냐는 거죠. 내년 초에 하면 될 일 같은데 느낌상. 왜 했을까요? 근데 뇌피셜리스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에 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 해보려고 지금 미리 한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얘가 미국이랑 합의를 봤겠지? 그냥 자기 혼자서 이러진 못했겠지?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옌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랑 이거 발표됐을 때 아시아는 완전 박살 났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하나도 박살이 안 났어요. 그냥 괜찮아, 이거 커브 정상화 시킨 거야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환율 시장이랑 이자율 시장만 완전 난리가 났고 주식 시장은 멀쩡했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이랑은 뭔가 내통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난번 뉴스에서였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달러 개입하는 거에 개입하는. 일본은 굉장히 친하게 해줬죠. 네, 친하게. 할만했다. 네, 네. 너네는 뭐 괜찮고 뭐 네, 이런 네. 이런 뉘앙스로 했던 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둘이서 뭔가를 또 해가지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이때 이후로 장기채 금리들도 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랑 이제 뭔가 얘기를 했고, 글로벌로 이제 맨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일본 말고는 다 금리 올리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동참을 해버린 게 되니까 이제 남은 곳은 중국 하나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끝까지 조용한 날이 없었네요. 특히나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더 다이나믹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네. 지난번에 내년에도 월스트리트 어떨까? 저널인가 올해 정리하면서 더 나쁠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나쁘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맞고 지나가는 것 같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내년에 더 나쁠 거라는 기사를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더 나빠지진 않겠죠?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네, 좀 오히려 그래서 좀 다들 걱정하고 좀 대비하고 방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분 좋은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